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차트를 봐보도록 합시다, 바로.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빔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숏 자리가 575에서 576이거든요. 이건 관점도 계속 꾸준히 한글방이랑 다이아몬드방에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기가 깨지는 걸 보고 저는 일단은 롱을 들고 여기에서 올라올 때마다 저항을 봤는데, 일단 수익 실현은 저는 첫 번째로 어디서 했냐면, 차트 좀 더 크게 봐야겠네요. 자,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 가장 큰 피보나치죠, 이게. 그러니까 총 내려온 피보나치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락장에 왔었을 때, 그리고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 패턴을 만들면서 매집을 했었을 때 항상 주어졌던 좋은 피보나치가 어디였죠? 그렇죠, 886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올 때마다 이 중요한 피보나치들마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봤었을 때, 만약에 빔이 나오거나 상승을 했을 경우 좋은 익절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익절을 걸어놨었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고 숏은 당연히 안 잡혔습니다. 왜냐, 여기서 뚫고 횡보하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고. 자, 일단은 지금 추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여기를 거의 마지막 되돌림 자리라고 봤었어요. 한마디로 추세가 나오고 1파동으로 봤었죠. 이걸 2파동으로 봤어요. 사이드 스텝으로 기간적인 조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추세가 나오기 전에 강한 추세인 3파동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왔으니 여기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가격 조정이 나와야겠죠. 가격 조정으로 4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마지막 임펄스로 5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항이 나오고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숏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틀리면서 깨졌죠. 자, 깨지기 전에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게 제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저항이 깨지면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타면서 거래량이 터질 경우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두 가지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3파동의 연장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3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임펄스가 끝난 건 맞아요. 하지만 3파동 속에 하나의 더 임펄스가 존재한다 이거죠. 자, 1파, 2파, 3의 3파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방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미스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3파동의 소파동인 임펄스가 진행 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또는 이거는 제가 말했던 건 확실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건 5파동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3파동이 여기서 끝난 게 맞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추세는 5파동의 연장파동이다. 자, 그거를 의미하게 되면 지금이 어떤 자리가 되겠까요? 5파동이 5파동이겠죠? 왜냐, 1파, 2파, 3파, 4파, 5파요. 한마디로 이 5파동에 있는 소파동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동, 5파동 속에 있는 작은 5파동이 연장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파동 연장파동에는 보통 추세 기반으로 봤었을 때 1파동 저점, 3파동 고점에서 되돌림 봤었을 때 1.618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는 오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제가 한번, 잠시만요, 언제였지? 이거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어떻게 한번 관점을 봤었는지, 그리고 이게 2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화질이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근 뚫는다? 그럼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위로 뚫는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불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불장은 바로 이 불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저는 꾸준하게 관점이 동일했습니다. 컵앤핸드 패턴 이후 되돌림 이후 상승, 컵앤핸드 패턴 이후 되돌림 이후 상승, 컵앤핸드 패턴 이후 되돌림 이후 상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되돌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현물을 잡고 롱을 잡고 상승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더라도, 하지만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 그러면 컵밴드 패턴 이후 되돌림이 깊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두다가 답이 결국에는 이제 되돌림을 이제 안 주고 가든 주고 가든 뭐죠?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여기 뭐야, 다시 왔나? 뭐야, 지웠네. 24, 23, 23이 어딨지? 제가 지워버렸나 보네요. 없네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저항이 나오고 패턴이 완성됐을 때는 되돌림이 여기서 나오고 상승을 하든 여기서 나오고 상승을 하든 결국에는 뭐다? 상승이라는 거예요. 추세는 이어진다. 언제까지? 이 패턴이 깨지기 전까지.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되돌림을 더 줄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아닌 그 다음 여기가 아닌 여기까지도 줄 수 있어요. 여기가 주면 어떻게 되죠?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켜보고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고 매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1차를 매수하시고 2차는 여기서 매수하시고 3차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10개 이상으로 알트를 많이 담은 상황이고, 언제 담았냐면 저는 이때 담았어요. 이때 한 10개 정도 담고 올라왔었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자발트나 그리고 이때 한 번 더 담고 또 이런 식으로 담아가지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트는 현재까지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제가 이때도 많이 언급해드렸고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알트가 비트코인에 비해 많이 안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차트를 보시고 담으실 분들은 되돌림 주면 담아도 좋다 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 뭐 안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이건 저는 생방송에서 했던 영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때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계속 알트가 빠지고 있었을 거예요. 비트랑 알트랑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비트가 77% 빠졌거든요. 알트는 한 90%, 95%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빠졌을 때 손실이 났었을 때 당연히 이 고점에서 이제 현물을 이제 물린 사람들이라면, 또는 여기서 물렸더라면 지금 비트는 수익이 나고 있겠지만 알트는 어디죠? 아직도 여기에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죠? 장에 오면 과거에도 일어난 것처럼 반복됩니다. 비트가 하고 이도로 이제 자금이 옮겨지면서 결국엔 머니플로우가 알트장으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현명하게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쭉 올라가면서 불장으로 이어질 건지 아닐 건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차트는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직하게 4주년마다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관점 나간 것들을 간단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반대부터 쭉 보면 일단은 테더 차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린 건데, 202평이 항상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깨진 상황이죠. 그게 깨졌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죠. 상승을 더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자, 202평이 한 번도 안 깨졌고 지지를 주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을 줬던 자리인데, 이번에도 줬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리? 그쵸. 이것도 방송에서 다 본 자리였는데, 고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추세가 다시 전환됐어요. 그리고 202평이 깨진 상황이죠. 202평만 깨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패턴을 봐볼까요? 패턴을 봐보면 웨지 형태입니다. 웨지 형태로 내려오고 있다가 웨지가 깨진 상황이에요. 웨지 형태가 깨진 상황은 언제가 있죠? 그렇죠. 추세가 강할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추가적으로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솔직히 어제간에 그저께 등등,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고점이 연속으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매하는 거는 저는 거의 5대5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관점 나갈 때는 6대4 또는 7대3, 8대2, 뭐 9대1
또는 10대 0 이렇게 보지 5대 5로 보는 경우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제 관점이 계속 깨지면서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5대 5로 중립기여를 받고 최대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게 매매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걸리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거래량과 펀딩비가 걸렸습니다. 일단 이건 해결이 됐어요. 제가 고래형한테 제가 개인 메시지를 물어보면서 펀딩비 같은 경우 불장이 있었을 때 과거에는 펀딩비가 어땠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너무 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거래량은 아직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하방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오케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그러니까 프랙탈이죠 이게.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또는 패턴으로 봤을 때나 또는 테더 차트를 봤었을 때나 도미넌스를 보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USDT 도미넌스를 봤거나 또 뭐가 있었지? 뭐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모든 게 상승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숏 버튼을 빼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다? 숏이 안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의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저한테는 마음이 걸렸는데 오케이 일단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볼륨의 정의가 뭐예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사고 있고 올라가는 거래량이라면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되고 상승을 해야지만 추가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게 컨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이 여기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현물로 가시면 돼요.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대형 현물 위주 고래들이 사고 파는 거래소를 봤었을 때도 거래량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이제 그게 걱정이 된 거죠. 두 번째는 펀딩비였는데 왜냐? 저는 이제 이 상승장에는 차트자도 몰랐어요. 사실 거래량 캔들이 뭔지도 몰랐고 차트는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걸 어떻게 어디서 보는지 그리고 코인이 뭔지도 몰랐고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주식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차트를 알게 되고 코인이란 걸 알게 되고 공부를 시작한 게 여기죠. 이때도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한 달 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불장 이후에 최고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불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반등파동이에요. 되돌림 주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당연히 세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제 경험상 이게 전 첫 불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펀딩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불장 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래형한테 그랬더니 고래형이 이때는 0.2에서 1%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미친 펀딩비를 보여줬다 했어요. 그래서 크게 펀딩비에 휘말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래서 판단을 했고요. 이때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펀딩비가 뭐죠? 0.01이죠. 아닌가? 잠시만요. 그렇죠. 0.01 맞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는데 0.09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평소보다 9배나 올라온 상황이에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때 최근 2, 3년만 해도 이렇게까지 올라온 적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미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펀딩비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롱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롱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세력이 그 사람들을 수익을 주면서 돈을 들여서 올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생각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상박을 보는 거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차트, 프랙탈이고 프랙탈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저는 2021년도 이제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때 상승했던 거에 패턴을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봤을 때 저항 구간이 동일하더라고요. 첫 상승 이후 되돌림, 첫 상승 이후 되돌림, 그리고 매집 이후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되돌림, 그리고 돌파하면서 추세. 뭐 이게 당연히 다음 저항 구간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단순 저번 상승의 프랙탈을 봤었을 때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쭉쭉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이게 BLX 차트인데
이제 이 상승장 이후 하락장이 나오고 이 저점들이 있어요. 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에 있었던 하락장의 저점이고 그 다음 상승장 불장이 나오고 되돌림 이후 저점 중에 하나였죠. 이 추세를 이었을 때 여기가 저항공이 나오고 저항공이 나오고 저항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돌파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64,000까지 갔다면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이걸 깨고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걸 깨고 컨펌이 났을 때 저는 롱으로 스위칭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존재하는데 패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거펜핸드 패턴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이제 너무 큰 거라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존재해요. 그럼 세 가지네요. 어센딩이죠. 2014년도 어센딩, 17년도 어센딩, 21년도 어센딩. 그리고 이게 이때가 3만 달러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것도 3만 달러일 때 여러분들에게 관점도 나가고 영상도 커버하면서 불장이 겹친다. 뭐냐? 컵반 핸들과 어센딩 트라이앵글 그리고 4주년 이게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와이코프도 있고요. 네 가지네요. 총 상승 봤을 때.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냐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웨지의 돌파예요. 자, 웨지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추세가 나오고 마지막 추세가 나오는데 웨지가 나온다 그럼 뭐예요? 엔딩이죠. 근데 엔딩 자리에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다? 그 뜻은 뭐예요? 네, 불장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거를 강의반에서도 설명을 했고 일반 생방에서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언제였냐? 바로 이럴 때예요. 웨지가 나오고 있는데 돌파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웨지가 나오고 있는데 돌파를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 또는 확장 웨지로 조정을 주고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이제 조정은 우리가 아는 이상적인 조정은 이거죠. 추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추세가 나와요. 근데 불리시하고 매수의 힘이 강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은 더 세겠죠, 당연히. 내려올 때는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내려옴에 되돌림에 피보나치든 뭐 가격 프라이스든 되돌림 구간이 작은 거고 되돌림 이후 반등 상승일 때는 오히려 힘을 받아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나오고 되돌림이 불규칙으로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추세가 나왔을 때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추세가 하나의 웨지 형태로 변해버린다 이거죠. 확장 웨지도 마찬가지예요. 확장 웨지는 이제 러닝 플랫이 아닌 익스펜딩 플랫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이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확장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요. 왜냐? 임펄스 이후에는 되돌림 이후 뭐예요? 추가적인 임펄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는 거고 이게 항상 연장됐었던 거죠. 이때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돌파된다면 우리는 롱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롱 잡고 여기서 수익 봤었죠. 여기까지 정확히 관점도 여기서 저 되돌림 볼 거라고 말했었고 이때도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상승 웨지 이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패턴은. 어떤 걸 말하려고 했지? 좀 캐리드가 됐는데 패턴.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을 고려하셨을 때 상승을 봤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더 차트죠.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관점을 저는 나갔습니다. 이제 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풀 양봉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 다이아몬드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본 거였고요. 어제 일봉 이후 제 기억으로는 한 7,000불 정도 상승을 한 걸로 기억하고요. 이때부터 여기까지니까 7,200불에서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어제 일봉만 했을 때는 7,700불 정도 상승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일단 관점이랑
매매한 것까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저는 여기를 마지막 숏 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올라오더라도 숏은 볼 건데 뭐다? 해칭 개념으로 할 거다. 이거 제가 한 세 번에서 5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죠? 해칭 개념으로 할 거다. 무엇이냐 이 뜻은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현물 또는 롱 둘 중 하나라도 최소한 들고 있으면 홀딩을 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최소한 일봉에서 변곡점 시그널 뜰 때만 그때 저는 하방을 오픈하는 게 좋다. 그 전까지는 뭐다? 쭉 버튼을 빼야 된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롱이나 현물 비중이 크다 할 때는 오를 때 저항공에서 숏을 해칭 느낌으로 해도 괜찮다. 워로 조배로 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여기서 숏을 보고 여기서 숏을 본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이게 깨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배율이고 스탑을 짧게 쓰니까 그렇죠. 반대로 매매를 하면 된다. 반대로 매매하면 된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롱을 잡았고 이때도 롱을 잡았습니다. 어제 여기서 롱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자러 갔죠. 그래서 여기서 쭉 오르고 여기서 수익이 난 거고요. 이거 말씀드렸나? 여기서 저는 익절을 했는데 익절한 근거는 간단합니다. 이거 제가 말했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이제 총 이제 하락분에 대한 피보나치 886짜리거든요. 이 886이란 피보나치 자리는 이 하락장에도 마찬가지고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되돌림에서 나왔던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틀렸고 이 관점이 틀렸고 패턴이 깨진다고 해도 여기가 준다면 좋은 손익비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익절을 걸었고 숏은 못 걸었습니다. 네. 숏은 못 걸었고 추세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빔이 나오면서 이때처럼 이때 빔이 나왔었죠. 아마존 빔이라고 이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까지 쭉 올리고 내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닌가? 바이낸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일단 그래서 빔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숏은 못 들어갔고 롱만 익절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현물 비중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자 오케이 관점이랑 이제 관점 나간 거 그리고 차트 분석은 끝났고 자 그럼 추후 이제 어떻게 저는 매매를 할 계획인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패턴이 끝날 때까지는 패턴을 유지하면서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간단해요. 지금 불장을 봤었을 때 커펜트 패턴을 보고 있었죠. 이때는 어떻게 매매를 했어요?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한 확장을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거에 대한 커펜트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확장을 가지고 매매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1618 투배값을 보는 거고 618에서 되돌림 나오고 추가적 상승했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18 투배값을 보는 거고 618에서 지지를 받았고 투배값에서는 저항이 나왔네요. 강한 중요한 좋은 피보나치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로 피보나치를 연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저항 구간은 여기를 보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다음 저항 구간이 될 것이고 여기를 뚫어야지만 불장이 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분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엔 이때는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돌림 주고 다시 새로운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그때 관점을 나갈 생각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똑같습니다. 알트, 현물, 모으고 이제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초반이죠. 2월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 중반에서 말까지 여기서 또는 2025년도 초반 이때 저는 이제 오르던 내리던 이때 횡보할 때든 내리던 어쨌든 이때 저는 알트장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비트장 그리고 메이저장 그리고 알트장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처럼 똑같이 움직여준다면 그래서 이때도 돌파했었을 때 이제는 우리는 알트를 잡아야 됩니다. 되돌림을 주게 된다면 알트를 잡읍시다 라고 말씀했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되돌림을 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 알트 또는 2차적으로 알트 차트를 보고 매집을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안 줬어요.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고 저도 타점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알트 한번 잡고 올라올 때 잡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물을 매집했고
운이 좋게도 아직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비트 차트를 볼 생각도 없고 알트 차트를 볼 생각도 없고 차트 분석을 모르고 난 콜인이다 하면 비트 이더 위주로 담으세요. 대형이기 때문에 하락을 주면 마찬가지로 알트는 더 큰 하락을 줘요. 그래서 손실이 워낙 클 겁니다. 현물로 잡아도. 근데 만약에 되돌림 줬었을 때 저점에서 현물을 잡았다? 그럼 수익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0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었고 과거에도 이번에도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잘 고려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차트를 못 본다.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해서 나는 조금만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 또는 여러분들이 난 돈이 너무 많다. 내 돈이 1000억 이상 있다. 그래서 알트 잡으면 너무 손해가 크다. 내 돈 때문에 알트 차트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비트를 잡는 게 맞아요. 메이저를 잡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면 알트를 잡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고 이 모든 거를 다른 유튜버 분들도 봐보시고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정답이 될지 고려를 하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때가 박스권이었고 이걸 돌파하면 여기가 저항이고 이걸 결국엔 돌파를 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장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너무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장일 수도 있겠고요. 큰 손해가 없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불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